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고위공직자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모습도 충격적이었지만요. 그보다 검찰은 6개월 전에 이미 이 영상을 확보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신고를 받고도 절차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않았고요. 상관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 무마하려고만 한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참 닮은 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려 한 거죠. 약자만 한없이 피해를 보는 반복되는 모순된 구조. 이제는 그만 허물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후.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캐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 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다양한 무좀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6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고요.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양 봉화군수가 갑질 피해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환경미화원 사망 업체로부터도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죠. 잠시 후에 봉화군 농민회 송성일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김성수의 세상 읽기 끝으로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기 회복 지표 연일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난달 수출액이 32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역대 5월 수출액으로는 가장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출이 쾌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수출액이 1년 전과 비교하면 45.6%가 증가했습니다. 507억 3천만 달러인데요. 네. 월간 수출 기록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최근 석 달 동안 계속해서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5월의 수출 증가율 45.6%는 1988년 올림픽이 있었던 당시 이후 이제 32년 만에 가장 컸고요. 네. 5월 기준으로는 역대 1위입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조업일수가 4월보다 줄었습니다. 4월 네. 정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 가장 큰 효자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 석유화학, 주력 품목들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4개가 수출이 늘어났고요.
또 이 가운데 12개 제품은 두 자릿수 이상의 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는 24% 넘게 증가해서 단일 품목으로 또 처음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네.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이 이렇게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셨는데 액수도 액수지만 수출 내용면으로도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제품이 어떤 특정 지역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네. 전 세계 각국에 이제 고르게 이제 수출이 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지금 글로벌 이제 백신 보급에 따라 이제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되면 수출 회복의 가장 큰 이제 수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한국이다라는 예가 나올 정도입니다. 9대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 7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건데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 맞물려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수출 증가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시각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수출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하반기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22%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왜 이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느냐? 지금 세계 각국이 지금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 풀었던 돈을 좀 줄이는 재정 지출을 좀 줄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수출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여전히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항상 우려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확 뛰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팥값이 지금 1년 전에 130% 올랐고요. 달걀은 지금 계속해서 비행기로 미국산까지 공수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5% 뛰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2.6%가 올라서 4월에 2.3% 뛰었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지난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연간 물가 안정 목표치를 2%를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가 상승의 주범은 이 석유류와 이제 농축수산물인데요. 작황부진으로 그리고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팥값 그리고 달걀 가격 오르다 보니까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도 12%나 올랐습니다. 이 5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23% 유가가 뛰다 보니까 이 역시 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국제 유가가 매일 오르더라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는데 이런 물가 불안 그럼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는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중간재, 완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게 합니다. 교통요금, 이제 운송요금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반영되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유종 가운데 이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경우에는 배럴당 67달러 넘어섰고요. 영국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70달러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이었습니다.
불과 지금 1년 새 2배 넘게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사실 최근에 이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세는 좀 단기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농축수산물 가격은 점차 이제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제유가는 우리의 의미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지금 경기회복과 더불어서 석유 수요가 워낙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 석유 수출국 기구가 다음 달까지는 급격한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유가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전망도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3년 안에 $100 회복 전망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3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요. 지금 당장 네. 국제유가는 지금 이 배로 운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 3대 유종이 오르게 되면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휘발유 가격이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 이제 차에 기름을 넣으실 분이라면 네. 빨리 이제 넣는 게 아무래도 좀 그 가격을 좀 저렴하게 놓는 건데요. 아마 지금 보복 소비와 더불어서 이제 국제유가의 가장 큰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항공 수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휴가철을 맞아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일부 이제 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 백신 여권 도입으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좀 면제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항공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인데, 그럼 국제유가의 가장 큰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백신 효과를 좀 희석시키는 게 나오면 네. 다시 한번 이동을 좀 제한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이럴 경우에는 뭐 공장 가동도 지금처럼 이제 활발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의 이제 확산 여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또 코로나가 큰 변수고요. 다음 달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실시가 되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6곳의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 인천 계양이 사전 청약에 나섭니다. 네. 여기 인천 계양지구는 한 17,000가구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요. 정부는 지금 여기에 이제 여의도 공원 4배 달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요. 또 이 배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판교 이 테크노밸리의 1.7배 달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자족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인천 계양 이외에도 지금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계속해서 하반기부터 이어지는데요. 10월부터는 남양주 왕숙2를 시작으로 해서 11월에는 하남 규산, 그리고 12월에 나머지 지역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아마 이제 수도권 전체 공공택지에서만 올 하반기에만 한 3만여 가구, 네. 내년에 한 3만 2천여 가구의 사전 청약이 진행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인기가 좀 많은 편이죠? 기대감도 있고요. 네. 우려감도 이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일단 공공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주택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기대감이 크지만, 네. 그러나 입주가 앞으로 5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상이 아직 채 끝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타임테이블, 과연 이제 예정대로 이제 사전 청약 예고한 물량을 지금 순차적으로 다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LH 사태를 빚어진 공공주도 이제 이 개발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3기 신도시 지구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구 계획을 전체 뭐 얼마나 진행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네. 보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꽤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는 일부 이제 이 지금 인천 계양처럼 좀 이 거주민들의 이해 반발이 좀 적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정부가 추진이 가능한 곳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이제 대규모 이제 지구, 개발 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교통편과 함께 가야 되는데요. 아직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엔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좀 높여서 공급 규모 늘려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 용적률은 사실은 정부의 용적률은 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의 권한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용적률이라는 게 위로 더 많이 지어서 분양하겠다라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 만에 하나 이제 토지 수용이 제대로 되고 정상적인 개발 이 절차를 진행할 때 뭐 용적률을 더 높여서 이제 공공 분양을 더 늘리는 방식은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네. 크게 이제 반발할 소지는 없지만 다만 이런 게 이제 난개발로 그리고 사생활 보호로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군요. 다음 달부터 이렇게 사전 청약도 실시가 되는데 다음 달 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이제 대출 규제 완화를 이제 7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건데요. 앞서 이제 여당 부동산 특위가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이른바 LTV라고 하죠. 네. 기존에 10% 혜택을 줬다면 여기 10%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우대 혜택을 2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서울과 같은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최대 60%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70%까지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제 공시가격 6억 원부터 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이제 재산세율도 이제 0.05%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재산세 완화 조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만 더 짚어보죠. 다음 주부터는 또 택배비가 인상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업 택배비가 올랐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편의점 택배 가격도 오르는데요. 네네. CJ가 오는 15일부터 운송 계약을 맺고 있는 CJ 대한통운과 택배 단가 인상에 나서는데요. 종전에 2,600원이던 택배비, 최저 택배비를 2,900원으로 300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그리고 GS도 다음 주 초 택배비 인상 폭과 시점 공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 이렇게, 사실은 이제 택배비가 우리가 받고 있는 서비스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좀 낮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택배 업체들은 택배 근로자 이제 과로 방지 대책을 이행하면서 분류 인력, 택배를 분류하는 인력을 별도로 좀 투입을 하고요. 또 자동화 설비를 이제 늘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담이 커져서 택배비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네. 뭐 이에 대한 어떤 이용자에 대한 좀 택배비 인상에 대한 네네. 어떤 전반적인 여론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택배비 인상 문제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인상이 돼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지는 다음 주부터 인상이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은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 자재센터.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바로 이런 그림. 이벤트 100% 당첨? 엄마, 인증 좀 주세요.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건설업자한테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엄태양 봉화군수가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갑질을 당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사건에 해당 청소업체로부터도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봉화군 농민회 송성일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송성일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년 넘게 직장 내 갑질을 당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고 김재동 환경미화원 사건, 안동 MBC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는데 네. 먼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작년 7월에 그 봉화군의 그 생활 폐기물 쓰레기죠. 처리 대행업체인 봉화환경서비스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있었는데 네네. 이분이 퇴사한 이후에 5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김재동 노동자인데 이분이 그 회사에서 2년 전에 노조를 만들었고 또 상급 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에 회사로부터 엄청난 그 압박과 부당한 그 대우를 받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2년 만에 작년 6월 말에 퇴사를 하고 네. 그 후유증으로 5일 만에 사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2년 가까이 업체 예. 대표의 그 아들로부터 갑질을 예. 당한 거잖아요. 예, 네네. 그 뭐 녹음된 부분도 저희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사업자 아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었죠. 예. 네. 결과는 어떻게 됐었나요? 지난 이제 4월 13일 안동지청 이제 판결이 났는데요. 일단 대표에게는 벌금 70만 원, 그다음에 아들인 이사에게는 징역 10월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와 별도로 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다. 네. 라는 이제 판결을 받고 그 유족이 요구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산업재해를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예.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산업재해도 물론 그런데 예. 노조 탄압에 대해서 업체 대표 아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건 예. 그런 쪽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사실 그냥 지나갈 뻔한 사건을 그래도 뭐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를 죽게 만든 사건,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뭐 벌금 70만 원, 징역 10월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고 네. 그를 위반했을 때 그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은 건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처벌로는 너무 약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근데 예. 이 사건에 엄태향 봉화군수가 언급이 됐습니다. 예. 네, 청소 용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사실로 예. 드러났죠. 예. 네. 사실
대책위 이제 사망 사건 이후에 네. 대책위를 구성하고 봉화군들을 만나가지고 대책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진상 규명을 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우선 그 업체에 대해서 용역 계약을 파기해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봉화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대책위가 다녀간 2달 뒤에 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뇌물을 받고 그 회사를 두둔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지 않은가 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이후에 노동자의 사망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봉화군수가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업체로부터. 그래서 위탁 그렇죠. 해지를 요청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으로 밝혀지자 그때 위탁 해지한다고 밝혀졌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현재 엄태양 군수 측에서는 이게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뭐 일단 뭐 9억 4천만 원이 지금 뇌물로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네. 일단 뭐 그거는 또 그렇다고 치지만은 그 500만 원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그냥 뭐 격려차 코로나 뭐 대응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 뭐 밥 한 끼 사주라 이렇게 기부금을 준 거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뭐 공무원 밥을 사줬다. 뭐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청소 용역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공무원들 다 같이 밥 먹는데 다 썼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건 내가 가져간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엄태양 봉화군수가 건설업자한테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지금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고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이거랑 별도로 청소용역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거고 그래서 봉화군 농민회에서는 엄태양 군수 사퇴해야 된다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사퇴 요구 배경 지금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미 그 법원으로부터 그 뇌물 추정액 9억 5천만 원에 대한 추진 보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뇌물액의 일부에 대해서 뇌물을 준 건설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 김재동 씨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용역업체로부터 500만 원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 마당에 아직까지 군수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군민이나 뭐 공직장 할 것 없이 이미 군수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군수직을 수행해서 안 된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직접 말을 하지 않으니까 봉화군 농민에서 나서가지고 봉화군 농민의 요구가 아니고 지역사회 여론을 이제 우리는 전달하는 것 뿐이죠. 네. 지금 사퇴 요구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주 집회를 했고요. 지금 앞으로 향후 계속 집회와 군청 마당에서 지금 천막 농성을 사퇴 때까지 하겠다. 이런 지금 결의를 모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 군수가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뭐 아직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봉화군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비리 문제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고 있죠. 사실 잊을만 하면이 아니라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자치단체장의 비리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없어서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의회가 제 역할을 하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의회가 뭐 군수의 범죄에 대해서 수소방관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은 동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군수의 그 단순한 수족이 아니고 공직자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군수 사기업 직원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공무원들을 움직이는데 그래서 공무원 노조 같은 데서 이 지방자치 단체의 인사권에
좀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또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제발 우리가 모실 왕이 아니고 우리가 불일 일꾼을 좀 군수로 뽑자 같이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화군 농민의 송성일 정책국장이었습니다. 내게 딱 어울리는 날이야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널 설명하고 있단 말야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단 말야 우린 불같이 사랑을 줬고 눈이 불 아래에서 덮여 식어가는 영화를 감상 중이야 매번 그런 것처럼 눈부시게 홀가분한데 뭔가 어색해 너를 보는 벅찬 내 표정과 같아 사무치게 아름답네 안아줄래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심장 BPM 쿵쿵쿵 우린 나가처럼 물들어가는 꿈 하얀 풍차처럼 돌아가려는 중 둥둥 떠있는 반쪽짜리 다리 눈부신 봄에 활짝 피지 넌지시 넌 내가 되고 싶다며 꾹꾹 세워놓자 서로 미운 자리 내가 널 위로해줄 테니 그때 우리처럼 봄부신 날에 내게 딱 어울리는 나야 바람같이 주위랑 항상 계속 함께하고 싶단 말야 반쪽을 채워주고 싶단 말야 우린 둘같이 서로를 나누고 이해라는 단어에 안겨 굳어가는 맘을 녹이는 중이야 매번 그럴 것처럼 우린 나가처럼 물들어가는 꿈 하얀 풍차처럼 돌아가려는 중 둥둥 떠있는 반쪽짜리 다리 눈부신 봄에 활짝 피지 넌지시 넌 내가 되고 싶다며 꾹꾹 세워놓자 서로 미운 자리 내가 널 위로해줄 테니 그때 우리처럼 봄부신 날에 같진 않지만 언제나 눈부셨던 너 거짓말 같지 같은 날에 우리 영원히 봄이 부시게 처음 같진 않지만 언제나 눈부셨던 봄 거짓말 같지 같은 날에 우리 영원히 봄에 있는 반짝짜리 다리 눈부신 봄에 활짝 피지 넌지시 넌 내가 되고 싶다며 꾹꾹 세워놓자 서로 미운 자리 내가 널 위로해줄 테니 그때 우리처럼 봄부신 날에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도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마지막 단계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서 공급이 이제는 무산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의사회 그리고 대구 메디시티 협의회 등과 함께 화이자 백신이 사실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그런 횟수가 적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네.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화이자 백신을 좀 더 많이 맞추겠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접촉을 했고 네. 3주 이내에 3천만 명분, 그러니까 3천만 명분이라고 하면은 횟수로 따지면은 6천만 회가 되는 겁니다. 네. 상당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확보한 것과 거의 걸맞는 정도의 규모, 네. 그런 횟수를 3주 안에 들여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정부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했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화이자 본사에서는 한국 화이자를 통해서 그 접촉이 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그 백신 계약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무역회사 등등을 통해 가지고 백신이 유통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구시에서는 황급히 지금 이전서부터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논의를 갖다가 충분히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보건복지부가 그때는 잘 협약에 응해주지 않다가 네.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비난도 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보건복지부 측에서 밝힌 걸로 보면 이미 4월서부터 최소 2차례 이상 대구시와의 접촉이 있었더군요. 네. 그런 접촉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는 화이자 백신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독자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다가 이 같은 그런 국제적인 어떤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정부 차원에서도 힘든 백신 수급을 대구시가 해냈을까? 이런 사실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대구시가 제안을 받은 거더라고요. 먼저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발표한 것과 지금 과정들을 꼼꼼히 따져보니까 굉장히 다른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네. 애초에는 대구가 이미 1월 달서부터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백신들을 갖다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특히 대구 의사협회와 메디시티 협회가 잘 중재를 해가지고 결국 화이자를 설득한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확인이 된 걸 보면 무역회사를 통해서 무역회사 쪽에서 대구시에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네. 그 제안의 통로가 아마도 메디시티 협회의 일부 인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무역회사가 3주 안에 그런 물량을 갖다 약속을 했던 건데, 네. 근데 구체적인 그런 제안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화이자 백신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리고 또 한 병에 몇 개가 몇 회차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천만 명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이게 화이자 백신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제안서를 검토해 본 결과 그리고 또 이제 화이자 본사에 알아본 거예요. 그런 결과 그런 식으로 유통되는 화이자 백신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서 유통이 돼야만 하는 여러 가지 백신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유통 조건이 필요로 되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실험실과 같은 조건을 이동 중에도 확보를 해줘야지만 이 백신을 효력이 있게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이제 상온에 노출이 된다거나 혹은 온도가 70도에서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 오차 범위를 넘거나 못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7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유통이 됐던 화이자 백신이 폐기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는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화이자 백신을 나른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아주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유통이 될 수 있는 백신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에서 그 3천만 회를 갖다 들어온다고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정품이라고 해도 네. 그 정품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확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지금 이 대구라고 하는 지자체가 사실은 그 지방 정부지만 지금 인구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요. 사실 작은 국가랑 맞먹는 규모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대구시만한 인구를 갖고 있지 못한 국가들도 전 세계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데에서 솔직히 그 화이자 본사에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추진한 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네. 해프닝이 아닌 아주 심각한 그런 일종의 그 정책적인 해태를 보여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240만 명이 넘는 대구시잖아요. 이런 지자체가 네. 이런 사기를. 근데 얼핏 들어도 이게 사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지자체에서는 왜 이 부분을 알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그 이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네.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는 있어요. 네. 우선 정말 수많은 그런 제안과 유혹들이 실제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에서도 이제 밝힌 바 있지만 백신들을 좀 더 싸게, 좀 더 많이 확보해주겠다는 그런 제안이나 유혹이 사방에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런 유혹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면 대개는 이제 허풍인 경우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일부는 사기로 의심되는 그런 형태의 제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 그것은 뭐냐면 지금과 같은 그 백신 그 상황에서는요 회사의 그 CEO가 직접 한 국가의 책임 있는 그 담당자와 직접 접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화이자 같은 데는 콧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거의 총리급 이상만 그 상대를 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스가 총리가 화이자 CEO하고 전화 통화를 한 걸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화이자의 위세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나서 실무자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들여오는 것인데 이제 이런 방식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빡빡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좀 더 편한, 좀 더 쉬운 그런 루트를 찾게 되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또,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의 루트를 찾는 정치인들이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런 난국에 확실한 어떤 업적을 남겨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수준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그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지금 그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대구의 신천지 사태 등등이 사실은 굉장히 큰 흠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흠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업적으로 백신 확보를 삼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욕심이 이런 참사를 낳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전문가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이런 백신 공급에 대한 사기가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구시는 예산도 마련을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산의 그 어떤 금액도 네. 사실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단 20억이라고 하는 특별 예산을 편성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대구시 관계자가 실제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20억 정도는 사실은 그 조족지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한 사람이 그 화이자를 맞을 때 들어가는
평균적인 금액을 17불에서 18불 정도로 이렇게 따져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급히 마련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7배를 더 주고 샀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20억 갖고는 사실 글쎄요 10,000명 이상 맞을 수 있을까요?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인데 네. 이제 그런 금액으로 뭔가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대응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것이 뭐 이미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지금 소진이 되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금의 형식으로 이런 금액이 뭐 건너갔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일파만파 책임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백신이 해외 직구냐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대구시 백신 사건은 정치적 욕심이 화를 좀 부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